네, 이번 시간에는 단어 형성에 필요한 요소, 즉 어근과 접사에 대해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근과 접사를 분석할 때 우리가 하나의 단어에서 어근과 접사를 나눌 때 뭐라고 하냐면 단어의 짜임을 분석하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어의 짜임.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분석하세요 라고 하는데 단어의 짜임을 분석할 때 어근과 접사를 분류합니다. 즉 어근이랑 접사가 모여야 하나의 단어가 되는 거죠. 왜요? 어근이랑 접사가 형태소니까. 형태소가 모이면 단어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어근과 접사가 있는데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것들을 우리가 어근이라고 합니다. 덧신 같은 경우에 덧대어 신는 신발이죠. 덧신에서 중요한 실질적인 의미를 담당하는 친구는 신이죠. 신발 할 때 신이요. 그래서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어근이라고 합니다. 덧신이라는 단어에 신이 해당하죠. 신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다음에 접사는 뭐냐면 어근에 붙어서 앞이나 뒤에 붙어서 어근의 뜻을 좀 제한하는 어근의 의미를 조금 제한하는 것들을 우리가 접사라고 합니다. 수식해준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어쨌든 어근에 붙어서 어근의 의미를 덧대거나 수식하거나 약간 이런 친구들 우리가 접사라고 합니다. 덧신에서는 덧이 접사에 해당하겠죠. 원래 접사의 풀네임은 파생접사입니다. 단어를 파생시킨다라는 의미죠. 원래 신이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신발을 의미하는 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신이라는 단어에서 새로운 단어, 덧신이라는 단어를 파생시키는 거죠. 새로운 단어를 만든 거죠. 새로운 단어를 파생시키는 역할이 문법적인 역할이죠. 즉 문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사를 형식 형태소로 봅니다. 단어를 파생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거는 이 언어체계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접사를 형식 형태소로 분류를 합니다. 자, 그런데 덧신의 덧이 정말 단어만 파생시키는 건 아니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덧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덧니 할 때도 그렇고 덧신 할 때도 그렇고 덧이 무언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접사랑 어근 같은 경우에는 구분이 모호한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접사일까요? 어근일까요?를 매번 판단할 수 없어요. 사전을 찾아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시험을 보면서 사전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보통 이게 접사인지 어근인지를 구분해서 알려주는 편이죠. 근데 접사를 알아보는 그런 방식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접사는 반드시 이 하이픈, 짝대기가 뒤에 붙습니다. 덧신 할 때도 덧이 덧 뒤에 짝대기가 붙어 있죠. 그래서 덧 짝대기 하면 이게 접사구나 라는 걸 판단할 수 있어요. 하나의 사전, 여러 사전의 입장이 다른 것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하나의 사전, 표준국어 대사전에서도 접사였다가 어근이었다가 다시 접사였다가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옛날에 작은 아버지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작은이라는 걸 예전엔 어근으로 보다가 중간에 접사로 봤다가 다시 어근으로 봤다가 막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늦봄 같은 경우에도 전공서 그러니까 대학생 전공자들이 보는 책에서는 어근으로 나와서 뭐 늦봄 이런 게 합성어의 사례로 나와 있는데 뭐 지금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표준국어 대사전을 찾아보면 또 접사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하나의 형태소가 어근으로 볼 수도 있고 접사로 볼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시험에서 이게 접사니 어근이니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그게 이제 사전마다 다르고 또 같은 사전이라 하더라도 시기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접사를 다 외우시지 말고 외워지지도 않아요. 그냥 눈에 그냥 보이는 대로만 그냥 받아들여 주시고 접사의 가장 중요한 건 형태소 뒤에 짝대기, 하이픈을 긋는다. 그래서 덧신의 덧하고 하이픈 되어 있으면 접사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접사를 다 일일이 암기해야 되나요? 그런 거는 의미도 없고 나중에 사전이 입장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의미 없는 행동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누가 봐도 접사인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만 공부를 해나가면서 이제 습해 나가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접사는 그런데 접사를 의미랑 위치랑 기능에 따라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접사가 어근의 앞에 붙으면 접두사죠. 개꿈 할 때 개가 좀 헛되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를 파생시킵니다. 그래서 개꿈 하면 헛된 꿈을 얘기하고요. 꾸러기는 어근의 뒤에 붙죠. 잠꾸러기, 장난꾸러기 이런 식으로 어근의 뒤에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뒤에 붙으면 전미사, 앞에 붙으면 접두사라고 하고요. 접사의 기능에 따라서도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어휘적 접사,
접사가 단어에만 영향을 미치면 발은 그냥 발인데 맨발은 아무것도 더 씌우지 않은 발이죠. 그래서 발, 맨발 요 단어에만 한정된다 그래서 한정적 접사라고도 하고요. 단어, 어휘에만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어휘적 접사라고도 하긴 합니다. 그래서 단어에 한정되어 있는 어휘적 혹은 한정적 접사가 있고요. 통사적 접사는 문장과 관련됩니다. 그리고 단어 이상의 단위에 영향을 미치는, 즉 구나 절, 문장에 영향을 미치는 통사적 접사도 있습니다. 구, 절, 문장 이런 것들을 통사라고 하거든요. 단어가 2개 이상 나열되면 그걸 통사라고 합니다. 어쨌든 통사적 접사가 있는데 통사적 접사는 크게 2가지예요. 어근의 품사를 바꾸거나 문장 구조를 바꾸는 겁니다. 어근의 품사를 바꾸는 건 얘가 뭐가 있나요? 라고 하면 크다 라는 건 원래 형용사죠. 크다 라고 하는 형용사인데 크기라고 해서 명사로 바꿔버렸습니다. 품사를 바꾸기도 하고요. 좁다 같은 경우에는 좁다라는 능동태 문장에서 좁히다, 누가 이것을 좁히다 라고 하는 수동태, 피동 문장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접사가 단순히 그 단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 문장, 능동태 문장을 피동문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어근이 붙어있는 품사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품사를 바꾸는 게 왜 통사적인 접사인가요? 라고 하면 품사를 바꾸면 단어가 활용되는, 문장에서 활용되는 방법이 달라지죠?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문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단어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통사적 접사에 품사가 바뀌거나 문장 구조가 바뀌거나 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접사의 영향력이 단어를 넘어서 지배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서 지배적 접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통사적 접사, 지배적 접사, 혹은 어휘적 접사, 한정적 접사 이렇게 다 그냥 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 파생 명사, 파생 동사 이런 식으로 단어가 파생됐을 때 그 파생된 단어의 품사를 기준으로 이런 명칭을 부릅니다. 명사가 파생됐으면 파생 명사, 동사가 파생됐으면 파생 동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명사를 파생시키는 접미사, 명사를 파생시키는 접사를 명사 파생 접사, 동사를 파생시키는 접사를 동사 파생 접사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파생, 단어가 파생됐을 때 그걸 X라고 한다면 파생 X, X에는 품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명사, 대명사, 동사 이런 거. 그래서 파생 X, 파생 품사. 그 다음에 그 X를 파생시키는 접사. 그래서 명사 파생 접사, 동사 파생 접사 뭐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단어를 형성할 때 형태소가 단어를 형성하죠. 근데 그 형태소에 어근과 접사라는 것이 있다. 어근은 실질적인 의미, 접사는 형식적인 의미, 즉 문법적인 의미를 가진다. 그게 뭐예요?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역할. 새로운 단어를 만든다는 건 문법적인 역할이죠. 자, 그런데 그 접사도 가만히 보면 뭔가 실질적인 뜻이 있다. 그래서 사전마다 이걸 어근으로 볼 때도 있고 접사로 볼 때도 있고 다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접사를 외울 필요는 없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이해하면 된다 정도로만 파악해 주시면 되고, 시험 문제에서 접사인 건 어떻게 파악해요? 하이픈, 짝대가 있으면 접사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이제 문제에 접사라고 주어지든가 뭐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접사의 종류를 따지면 위치에 따라서 접두사, 접미사로 나뉘고요. 접사의 기능이 단어에 한정되면 한정적 접사 혹은 어휘적 접사라고 얘기하고요. 단어를 넘어서 품사를 바꿔서 문장에 영향을 주거나 문장 구조를 뭐 아예 바꿔버리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통사적 접사 혹은 지배적 접사라고 부른다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파생된 단어가 명사면 파생명사, 동사면 파생동사 뭐 이런 식이고, 파생명사를 파생시키는 접사가 있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명사 파생 접사, 동사 파생 접사 이런 식으로 X 파생 접사라고 부릅니다. X 파생 접사가 붙은 말은 당연히 파생 X가 되고요. X에 들어갈 말은 부품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도록 하겠습니다.